안녕하십니까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최강의 가성비 전기차 BYD 아토3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미 일본에서 이걸 잠깐 타봤는데 오늘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면서 장점 거의 80에서 90%, 단점 10% 정도가 보이는데, 자, 어떻게 제가 분석을 했는지 오늘 친절하게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차는 아토3 플러스고요. 3,330만 원. 보조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서울에서 3천만 원대 초반에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나올 거로 예상이 듭니다. 아마 3월 중순에 보조금이 확정된다고 하는데, 왜 가성비가 최강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쟁 상대인 기아 EV3보다 똑같은 옵션, 주행거리 비슷하게 봤을 때 20% 이상, 약 한 600에서 800만 원 저렴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전면 디자인 보면 전기차의 기본이죠. 그냥 이게 지금 공기 역학계수가 0.29거든요. 근데 3년 전에 나왔을 때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수치였죠. 뭐 최근 지금 아이오닉 9이 0.26대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보급형 소형 SUV로서 괜찮은 공기 역학계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공기 역학계수를 만들어낸 부분이 이게 라디에이터 그릴도 없고 거의 전체적으로 에어로다이나믹에 신경 쓴 디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비슷한 차가 GM의 볼트 EV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 뭐가 있느냐? BYD 있고 BMW 필이 나는 블루 레이저 같은 느낌을 줬지만 이 LED, 그리고 이게 드래곤 페이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중국 사람들의 과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디가 용의 얼굴이 있어? 뭐 이 밑부분이 좀 그렇다고 하는데 범퍼 부분이 뭐 드래곤 페이스다 그냥 그렇게 붙였을 때 그렇게 봐주지, 뭐 컨셉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면 디자인 그냥 무난하다, 그렇게 전면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측면으로 가보시죠. 측면 디자인의 키는 휠인 것 같아요. 휠이 전기차답지 않게 내연기관 자동차의 휠이랑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기 역학은 좀 많이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내연기관에서 보는 거와 비슷한 휠 디자인. 또 재미난 부분이 운전석 사이드 미러에만 NFC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대주면 도 잠금과 해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중국이 재미있는 부분 같아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NFC라 딱 써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이드 미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디자인이고요. 뭐 이건 뭐 그냥 올드한 도어 캐치. 저는 솔직히 이렇게 튀어나온 도어 캐치 안 좋아하는데 안으로 좀 넣어서 면을 그대로 살리면 어땠을까 했는데 그냥 도어 캐치 너무 평범하고요. 대중형차로서 그대로 도어 캐치까지 보여줍니다. 가장 큰 측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 D필러죠. 용의 비늘, 그 패턴을 넣었지만 재미난 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필러에 이렇게 쪽창도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측면은 정말 그냥 무난한 전기 SUV를 그대로 보여주네요. 벨트 라인도 꽤 높아서 그냥 비율적으로 봤을 때 컴팩트 SUV의 그 느낌 그대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으로 가보시죠. 후면으로 왔습니다. 후면 역시 컴팩트 SUV 전기차의 기본이네요. 리어 와이퍼가 돌출형이라는 거, 뭐 이건 원가를 계산한다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지만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BYD, 저는 여기에 LED를 넣어서 BYD가 딱 점등이 되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너무 많이 보이는 뭐 렉서스, 뭐 벤츠 EQ까지 다 비슷한 하나로 쭉 이어진 LED가 들어가 있고요. 공기 역학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면의 굴곡들을 강하게 줬습니다. 대신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심플하게 딱 보여주는 그런 느낌. 그게 아토3 후면의 특징인 것 같아요. 볼보라든지 기아 EV3에 비해서 후면은 공기 역학적으로 고민을 한 결과 심플하고 강인하게 면과 곡면을 제대로 조합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범퍼라든지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각종 센서들이 보이는데 그냥 뭐 무난한 수준입니다.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 전동 트렁크인데, 이 전동 트렁크인 거 열 때 소리 조금 심하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여는 부분에 플라스틱 고무가 아니라서 겨울엔 진짜 소리 상당히 시려울 것 같아요. 트렁크는 소형 SUV로서 뭐 충분한 공간이네요. 위아래를 단차를 둬서 나눠 쓸 수 있게 해놓은 건 또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차박을 할 수도 있는데 170 정도면 차박이 되더라고요. 차박을 할 때는 이제 평평하게 위로 올리면 되고 밑에도 꽤 괜찮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렁크 공간 컴팩트 SUV로서 부족하지 않다. 뭐 이런 마무리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대중차다. 중국차의 과거의 기존의 개념은 훨씬 뛰어넘는, 크게 불만이 없는 3천만 원대 차로서 불만이 없는 소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외관 디자인이나 트렁크까지 봤는데요, BYD의 가장 큰 경쟁력이 드러나는 실내로 한번 가보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 현대기아 전기차의 딱 중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내 탔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이 12.8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랑 이 스티어링 휠에 붙은 5인치 디지털 계기판, 90도 회전하는 로테이션하는 센터 디스플레이 가장 큰 매력이고요. 5인치 계기판에는 굉장히 정보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글자가 좀 작은 게 아쉬운 부분인데 스티어링 텔레스코픽이나 이런 것들이랑 다 같이 연결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시인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H
SUD를 대신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글자가 좀 작은 게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큰 특징? 포드 머스탱 탔던 부분들도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항공기 조종석과 같은 변속기 레버가 상당히 묵직합니다. 조작감도 괜찮고요. 저는 이 부분이 실내 인테리어의 가장 큰 특징 두 번째라고 꼽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점수를 주는데, 공조가 소위 말해서 이 약간 혀 낼름하는 걸로 움직이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방향, 얼마만큼 바람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점에서 이 부분 굉장히 세 가지가 실내 인테리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테슬라와 현대기아의 절반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요즘 중국이 워낙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앞서가고 AI에 앞서가잖아요. 중국이 가장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앞서가는데, BYD의 전략은 물리 버튼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상당 부분을 물리 버튼에 할애했습니다. 앞유리 공조라든지 공조의 그 버튼 온오프 기능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 물리 버튼을 할애해서, 더군다나 재미난 부분은 이 12.8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에 길게 누르면 이 부분을 교체해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통풍을 많이 써. 그러면 나 이거 앞유리 별로 필요 없어. 그럼 이걸 지우고 통풍을 딱 누르면 통풍 버튼이 생기네요. 이렇게 물리 버튼 형태로 센터 디스플레이 하단을 내가 원하는 자주 쓰는 걸 늘 고정되어 있는 터치 버튼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 정말 현대기아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대기아가 제일 안 되는 게 SDV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차량하고 정말 거리가 먼데, 그리고 더 재미난 부분은 스마트폰 쓰는 분들 거의 있는 기능인데, 공조를 손가락 3개로 터치하면 위아래로 온도 조절뿐 아니라 옆으로 하면 바람 세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끄는 거는 안 됩니다. 끄는 건 이걸로 꺼줘야 되지만 키는 거는 바로 조절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현대기아가 빨리 따라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네요. 정말 앞서 있다, 중국의 전기차들이. BYD가 중국 전기차 중에 SDV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자율주행이 제일 뒤져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리합니다. 저는 이거 위젯처럼 쓸 수 있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8인치 디스플레이가 큰 데다가 화면을 2개로 분할해서 쓸 수 있는데, 현대기아가 이제 12.3인치를 가로막 길잖아요. 얘는 위도 높아서 내비게이션이랑 여기는 음악이든 각종 내가 원하는 정보 딱 넣어놓고 쓰면 이거 상당히 편하네요. 화면 분할 기능이 이 세로가 더 높다 보니까 훌륭하게 쓸 수 있네요. 그리고 BYD 모든 전기차의 기본 옵션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지금 시승차에 빠져 있는데, 이 노래방 옵션이 앱과 더불어서 배터리로 충전하는 마이크까지 기본 달려 있는데 중국 소비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 점에서 이 노래방 기능 되게 특이합니다.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컵홀더의 크기가 조금 조절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높이는 조절할 수 있는데 좌우 폭은 조절할 수 없어서 좀 큰 거 쓰려면 좀 불편하겠고요. 무선 충전 이 패드, 저가형 전기차 느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콘솔 크기는 이것도 꽤 깊어요. 상당히 깊고 전기차의 특성답게 드라이브 시프트 이 밑에 꽤 공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매력이네요. 그 BYD 서초 딜러한테 저희가 차를 받았는데, 고객들 반응이 실내에서 또 제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어 캐치의 잠금 장치라고 하네요. 여기 더군다나 색깔이 바뀐 앰비언트까지 달려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되게 심플하고 열 때 그 느낌이 되게 터프하면서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도어의 하부를 보시면 이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게 저는 처음에 키타줄인 줄 알았어요. 이제 소리도 나네요. 무슨 기능이냐, 더 적재하면 뭘 보관했을 때 막아주는 기능인데, 이런 재미난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기타선에 튜닝하는 느낌까지 디테일하게 했다. 이건 재미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기아가 펀한 게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BYD 그 볼프강 예거가 펀한 요소들을 곳곳에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경쟁력, EV3 대비 2열이 얼마나 더 넓은지 2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석 맞춰놓고 2열에 탔는데, 주먹 하나 반, 2개 뭐 거의 들어가고요. 무릎 공간은. 헤드룸도 제가 178인데 모자를 썼는데도 손바닥 하나 이상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감안을 하면은 꽤 괜찮은 공간이네요. 그리고 이 2열 시트를 꽤 높여서 허벅지가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 공간이라 넣으면은 허벅지가 뜨지 않아서 꽤 장거리 주행할 땐 꽤 편안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2열 정말 괜찮아요. 이 방석 길이가 길어서 장거리 주행할 땐 정말 편안하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앉아보니까. 팔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대중차의 기본이다. 시트의 소재가 현대기아보다 좋으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소재 부분은 BYD가 현대기아의 한 90%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3천만 원 가격에 맞는 재질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뒤에서 봤을 때의 그 1열의 의자의 디자인, 나름대로 고급차 느낌을 주려고 했고, 이 부분도 구멍을 뚫어서 상당히 스포티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토3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시승 전에 BYD 시가총액을 보고 왔더니 150조 원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이제 1000조가 넘는 테슬라, 300조가 넘는 토요타, 다음으로 세계 3위더라고요. 원래 기존에도 이제 세계 3위까지 올랐다가 4위로 떨어졌다 그랬는데, 와, 시가총액이 현대기아, 모비스 합친 것보다 많죠. 150조 원이 넘었는데, 어쨌든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 가장 큰 특징은 BYD가 2차 전지 회사로 시작했잖아요. 딱 30년 전에. 회장 이름이 재밌어요.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왕전복 회장이 30년 전에 딱 창업을 한 회사. 제가 BYD 중국 작년에 갔을 때 제일 놀란 게, 배터리와 관련된 광산부터 자체 배터리 모든 부분에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테슬라보다 더 완벽하게 전기차에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참,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2024년 말 기준, 작년 기준으로 판매 대수가 427만 대, 포드를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랐습니다. 아마 올해는 500만 대가 넘어서 지금 거의 평균 성장 못했을 때가 35%, 많이 하면은 뭐 거의 100%씩 성장해 오면서 올해 500만 대가 넘으면 GM도 제치면서 세계 5위까지 될, 저는 5년 내에 현대기아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BYD 아토3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에이다스 수준이 어떨지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제가 체크를 못해서 에이다스 테스트를 하는데, 역시 이 부분은 뭐 압도적으로 중국이 잘하는 부분이죠. 상당히 괜찮네요. 부드럽게 들어오고 차선 유지, 근데 굉장히 강하게 하진 않습니다. 핸들은 지속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세트 버튼만 딱 그냥 눌러주면 바로 에이다스 작동하네요. 처음에 저 에이다스 켰을 때 이게 하도 작아가지고 초록색으로 지금 71kg가 돼 있는데 정말 작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너무 작아가지고, 더군다나 밝은 블루톤에 그린색으로 처리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이제 5인치 계기판인데 현대 기아보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익숙해지신 분들이 절대 불편하지 않을 정도다 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속도 단속이나 연계돼서 속도를 줄이고 뭐 맞춰주고 그런 기능은 없지만, 어쨌든 T맵과 연동이 돼서 불편함이 없네요. 자, 제가 로테이션 세로로 T맵을 바꿔보겠습니다. 역시 내비게이션은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잘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건 좀 너무 좋아요. 그럼 이번에 또 절반 분할을 해볼까요? 잠시 뒀다 가는 건 또 제대로 출발까지 해주네요. 이렇게 절반을 딱 분할을 해서 플러도 쓸 수 있고, 이 상태로만 해도 훌륭한데, 저는 그래도 로테이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현대기아 차량이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EV3랑 주차할 때 클리어 사이트 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바닥 주차선 너무 잘 보이고, 이거 뭐 오프로드 기능이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 좁은데 최강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거 몇 번 주차를 해봤는데 제 감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클리어 사이트 뷰, 어라운드 뷰 기능 중에 최강인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이렇게 한 번 터치로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달린 버튼으로 로테이션이랑 클리어 사이트 뷰를 조절할 수 있네요. 에이다스 정말 훌륭하고요. 재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따지면 KGM처럼 비슷하다. 나름 뭐 순내 불편함은 없지만, 대중차 3천만 원인데 그냥 말 그대로 감안하면 다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네요. 조금 놀랐던 거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 닫을 때 이 전동 모터 소리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소리가 좀 꽤 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좀 꽤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약간 바람이 부는 날인데, 전기차 치고는 달릴 때 풍절음이 조금 들어오네요. 한 80km 정도 달려도 조금 들어오는 부분, 민감한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BYD가 현대기아보다는 좀 떨어진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EV3 같은 편의 장비와 옵션을 계산했을 때 20% 이상, 한 600에서 800만 원 저렴하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차, 그게 아토3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YD의 경쟁률은 뭐 그냥 그럭저럭 디자인, 가성비, 이게 정말 BYD 최강의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토3도 이제 현대기아와 같은 150kW, 204마력, 출력은 거의 비슷한데, EV3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아토3가 절대 부족하지 않고 더 넓습니다. 실제로 더 넓고요. 이 아토3가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일 수 있는 이유 한 가지, 내연기관 차량 가장 흡사해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이 회생제동 버튼인데, 보통 이제 현대기아 차들이나 웬만한 전기차들이 패들 시프트로 달려 있잖아요. 스탠다드랑 위로 올리면 하이로 했을 때도 어지럽지 않을 정도의 회생제동이 들어와요. 고속으로 달리다가 완전히 악셀 풀었을 때 느끼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주행 감성, 그런 점에서 이 분리 버튼까지, 더군다나 이 터치 패널에 달린 이 고정식 물리 버튼과 같은 형태까지
가장 내연기관 차를 사던 사람이 전기차를 쉽게 올 수 있는 차, 그게 BYD 차고 아토3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EV3만 타도 전기차의 특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회전경도 강하게 들어오면 어지럽고 승차감도 다르고. 근데 아토3는 그렇게 따지면 내연기관 차 이상으로 차가 단단합니다. 공차 줄량이 1750인데 이렇게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꽤 단단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네요. 단단해서 요철 처리는 조금 더 거칠 수 있는데 저는 요 정도 세팅이 한국 도로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물컹거리면 어지럽잖아요. 특히 전기차인데. 어쨌든 회생제동 하이로 놔도 거의 느낄 수 없다. 이거 뭐하러 해놨지라는 정도로 굉장히 약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드는 스포츠랑 에코랑 노말인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 세팅이 저는 스포츠로 타고 있는데 에코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차가 답답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빠릿하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은 없지만 꾸준하게 밀어주는 그 가속감 때문에 제로백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요. 7도대 중반이 나오는데 약간의 그 소음, 바퀴 소음이나 MVH의 그 노이즈 좀 들어오는 것 빼고는 상당히 괜찮은 주행 질감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BYD 아토3 올해 최강 가성비로 등장한 100% 중국산 전기차, BYD라는 회사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비운다가 아니라 현대기아 배운다. 특히 디스플레이에서의 OTA 업데이트, 터치 패널의 이런 디자인과 OTA 부분, 이 부분은 정말 배운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 3천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현재 국내에선 이 차보다 앞서 있는 차는 저는 가격을 계산하면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단점 10%, 장점 90%의 BYD 아토3 씁쓸한 기분과 함께 마치도록 하면서, 자,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중국 BYD 칭찬한 거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이게 아토3가 1700 공차적이 넘는데 좀 무게는 좀 무겁거든요. 블레이드 배터리까지 해서 본인 무게가 상당하네요. 역시 대중차의 특징, 꼬챙이가 달리는데 가스리프트가 아니고. 딱 왔을 때 프렁크 공간이 있는데 왜 안 했지? 제가 일본에서도 봤는데 요 프렁크 공간에 그 적재함으로 쓸 수 있는, 여기다 딱 얹어가지고 쓸 수 있는 프렁크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만큼 케이블이라든지 운동화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프렁크 적재함이 있는데 그거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정말 깔끔하네요. 전기차의 기본으로 깔끔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